안녕하십니까, 리입니다. 주도주와 관심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목차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의 상승 이후 바이오나 모빌리티, 자동차 쪽 관련 섹터들이 상승을 시작을 했으나 그렇게 강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4월까지 지수도 급격한 상승 후 4월 21일부터 조정을 시작한 상황이라서 강한 주도주 섹터는 없고 기존에 상승했던 섹터 중에서 새로운 이슈나 상대적으로 상승하지 못했던 몇 종목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차 전지 섹터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양국제 생산 기업 중에서 리튬 관련 회사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이후 전기차 쪽에서 히토류나 페라이트, 구리 생산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어서 광물이란 섹터로 분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전기차 관련 회사들이 앞으로 많은 공장들을 새로 건설할 예정이라서 이와 관련된 공장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UAM 도시망공 모빌리티 자동차 부품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횡보하는 상황이고 미국 금리가 이번에도 25bp 인상하면서 역금융 장세가 펼쳐지고 있어서 이때 주로 투자 가능한 실적주, 수익성 좋은 기업, 성장주 관련 검색식과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와 코스닥 맵도 확인 후에 미국의 경제 관련 상황 그리고 앞으로 투자하는데 고려해야 할 체크포인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4월 9일) 한국 주도주 중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관련 영상 후 새로운 주도주 섹터를 찾아보았습니다. 여전히 2차 전지는 완만하지만 상승을 이어갔고 AI도 상승, 로봇은 주춤, 반도체 주춤, 바이오는 조금씩 상승, 그리고 주목할 만한 상승은 광물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광물 쪽을 제외하고는 각 섹터별로 개별 특정 종목만 상승하는 시장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 초부터 매일 그날 상승이 많은 주도주 섹터를 정리하도록 섹터별로 누적해서 발생 빈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마다 그 누적값을 주마다 통계를 내어서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정리해 후 차트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시장에 가장 관심받고 매수가 몰리고 있는 섹터를 파악하기 좋고 또 주도주 섹터가 시간에 따라서 순위를 변화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봇은 지금 주춤하면서 조정 하락 중이고 AI도 조정 중이나 개별 종목별로 상승은 있습니다. 보시면 가장 상승 기울기가 큰 섹터가 2차 전지이고 4월 10일차에 AI를 넘어서 현재 가장 많은 상승 누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음에 따라 조정 중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4월 말까지 지수 상승에 편승해서 주도주 섹터들도 움직였지만 4월 20일부터 지수가 상승을 멈추고 하락하면서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 빅데이터 기반 4월 23일까지 상승하는 확률에 올해도 똑같이 맞았습니다. 지수가 상승하지 않을 때는 아무래도 전체 매수세가 약하고 매도세가 강해서 많은 종목들이 조정 혹은 하락하고 있고 특정 몇 종목만 상승하는 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단타 위주로 안정적으로 매매하시고 스윙은 가장 좋은 현금 비중 늘리시고 확실하지 않는 종목은 매도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만 가져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5월 4일) 마감된 주도주 섹터 맵을 보고 계십니다. 기존의 로봇 대신에 광물 섹터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로봇 섹터는 4월 10일 주차 이후 한 번도 주도주로 나선 날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변동 없이 특정 개별 종목들만 움직인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지수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오가며 코스닥은 0.22%, 약상승 코스피는 마이너스 0.02%로 마쳤습니다. 미국장이 금요일에 크게 올라져서 월요일에는 많은 종목들의 상승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나마 보시면 바이오 쪽이 가장 많은 상승 종목들이 분포하면서 시장에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오 가스 관련 종목들도 단기 상승 중이니 에코바이오, CNC에너지, 이지바이오 종목들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4월 이후 가장 하락에 올라가는 섹터는 광물 쪽입니다.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광물 쪽 상승이 큽니다. 일반적인 광물 주식 투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광물 주식 투자란 광물 자원을 채취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광물 주식 투자는 채권이나 부동산과 같은 안정적인 투자 대비 위험이 높지만 경제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나 자연재해 등의 요인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광물 주식 투자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광개발 주식, 석유 및 가스 관련 기업 주식, 비철금속 및 철광석 관련 주식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자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고 가격이 안정적인 금, 다이아몬드, 구리, 납, 아연 등의 금속 관련 주식이 인기가 높습니다. 광물 주식 투자 시 주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경영성과 분석입니다. 광물 채굴 회사의 주식을 투자할 경우 회사의 채굴 장소유, 지역, 채굴 능력, 생산성, 자금 구조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광물 시장의 경기, 국제 금값 등과 같은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광물 주식 투자는 수익이 높을 수 있지만 고위험 고수익 투자의 대표적인 예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히토류란 희귀금속 중 하나로서 총 17개의 원소로 구성된 궁집을 말합니다. 히토류는 구조적으로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전자기기, 태양전지, LED, 핸드폰 등의 전자제품, 의료용품, 방사선 방어용품, 군수물자 등에서 사용됩니다. 이러한 히토류 원소 중에서도 특히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급의 불안정성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히토류는 광물 자체만으로는 아니지만 광물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중국에서 히토류 규제 소식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하는지 지속 관찰이 필요합니다. 페라이트는 철을 기본 원소로 하는 철계금속 합금입니다. 철에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등 다양한 다음이 있습니다. 페라이트는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탄소 함량 0.02% 이하를 가지며 처리하면 주조 등 다양한 가공 방법으로 제조됩니다. 페라이트는 철강 제조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며 다양한 아변 강판, 파이프, 차량 부품, 건축 자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또한 자석 제조, 전자기 제조, 전자제품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됩니다. 페라이트는 정, 내식성, 자성, 가공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온에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열처리 과정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테슬라가 히토류를 페라이트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하고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광물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관심 종목 보시면 광물 쪽 종목들을 모아놓았습니다. 이미 급등 시작한 지 4주 51등주 제외하고 조정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삼화전자 같은 경우 7일 만에 75%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포스탁 섹터에 나오는 히토류 섹터와 페라이트 섹터 종목들입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도 많고 두 섹터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지속 관찰하시면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매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돌파하는 쪽이나 눌림 쪽 아니면 지표들 위주로 판단해 주십시오. 스마트 팩토리는 생산 라인에서 인공지능, IoT, 자동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공장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공장에 비해 더욱 정확하고 빠른 생산이 가능해져
제품의 생산성이 대폭 개선됩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IoT 센서를 이용하여 생산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생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생산 방법을 찾아내며 이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력과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며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급변하는 제조 환경에 대응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장 스마트 팩토리 섹터 종목입니다. AI 로봇 2차 전지, 반도체 쪽 주도주 섹터에서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할 곳이 공장 증설 및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팩토리 건설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승할 섹터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쪽 관련은 미국, 한국 쪽의 공장을 많이 확장할 예정이라서 가장 수혜가 큰 섹터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지속 관찰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섹터입니다. 보시면 항공사 자동차 등의 지금까지 이동수단 관련 회사들이 미래 큰 성장 중의 하나인 UAM 섹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장 관련 섹터이고 준비하는 단계이기에 매매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아마도 실제 제품이 나오고 서비스가 시작하게 되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섹터입니다. 기존 이동수단을 대체하기에 무궁무진한 성장을 해 나갈 거라도 예상합니다. 현대도 회사에 사활을 건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코로나 이후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차는 괄목 성장할 실적과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쪽 섹터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관련해서 차량 경량화 디스플레이 등의 새로운 부품 쪽 종목들의 상승이 큰 경향입니다. 현재 시장은 유동성이 넘쳤던 금융장세에서 시작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가는 실정장세를 지나서 전 세계적으로 양적 감축으로 들어간 역금융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기업 혹은 현금이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검색식은 실적 100% 이상, 성장 매출 10% 이상 성장하는 종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5월 7일 검색해 보시면 63종목 검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적주 검색식에서 검색된 63종목 중 다음에 보이는 종목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거래량 차트 관련 섹터들 관점에서 선정하였습니다. 보시면 바이오, 자동차, 엔터, 2차 전지, 반도체 쪽 골고루 선정해 보았습니다. 영웅문의 조건 검색식의 추천식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는 수익성이 좋은 기업 검색식입니다. 보시면 77개 회사가 검색되고 이미 상승을 많이 한 종목도 있고 이제 상승 초입인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실적 좋은 기업이나 차트상 괜찮은 기업들을 관심 종목으로 뽑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 검색식도 기본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 종목이 검색되며 지난주 다국적 제약사 머크와 백신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에 16.39% 상승한 SK바이오사이언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바닥에서 지속 상승 쪽으로 방향을 변경하고 있기에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아이테크 같은 경우 반도체 공정재료 공급 업체이고 2022년 11월에 신규 상장했으며 3월 급등 후 조정 거치면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과 매출액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5월 1일 주차 코스피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의 수익률을 표시해주고 있으면 박스 크기가 시가총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감사한 소식으로 소폭 상승 중이고 현대차, 기아차는 좋은 실적 발표 후 약보합 중입니다. 네이버가 4.25%로 상승률이 높고 대부분 소폭 상승 하락을 기록 중입니다. (5월 1일) 주차 코스닥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의 수익률을 표시해주고 있으면 박스 크기가 시가총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최고점에서 조정 후 약상승 중이며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대 상승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 종목들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2차전지 쪽 많은 기업들이 조정 중이며 JYP는 꾸준히 엔터 쪽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미국 쪽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발표된 주요 경제 관련 지표 결과와 연준 회의 결과 및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5월 1일부터) 미국 시장은 미국 시간 수요일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연준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큰 변동 없는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수요일 국채 상환 한도, 증액 이슈와 지역 소형은행들의 주가 폭락으로 조정을 거쳤고 미국 시간 수요일 연준 회의에서 기준금리 25bp 인상 발표 후 연준 의장 파원의 기자 회견에서 매파적인 추가 긴축 적절이란 단어는 빠졌으나 은행 혼란에 대한 애매한 발언과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후의 지수는 하락 반전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역 소형은행들의 폭락으로 지수는 다음 날도 하락 지속되었으나 애플의 좋은 실적 발표로 5월 5일 금요일 나스닥이 2.25% 상승, 애플 4.69% 상승, 테슬라는 5.5%로 급등하면서 상승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국 주식시장 체크 포인트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은 다음 주 남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 1분기 실적이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많은 부정적인 예측으로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저번 주까지 결과만 보면 85% 기업이 발표했고 이들 중 79%는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5년 평균 77%보다 높고 10년 평균 73%보다 높습니다. 추정치도 7% 높은 이익을 보고했으면 전년 대비 2.2% 감소로 예상치인 6.7%보다 낮게 나와서 실적 발표는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나 고용 관련 지표들도 대부분 예상치에 부합한 결과가 나왔고 다음 주에 발표될 경제 관련 지표들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채 한도 증액 같은 경우도 오는 9일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만나 논의할 예정인데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출 삭감 없는 부채 한도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공화당은 먼저 정부 재정 지출 삭감을 요구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9일 합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으며 부채 한도를 1년 이상 장기 연장이 아닌 몇 개월 단위의 단기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가 증액이 안 되면 미국 정부 기관들이 셧다운하게 되고 국가 신용도 문제로 자산 시장에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계속 지켜보아야 중요한 항목입니다. 5월 연준의 25bp 인상 후 현재는 6월에는 동결적으로 예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월가에서 많이 투자하는 방법 중에 마이너스 3% 법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 데이터에서 나스닥 지수 기준 마이너스 3%보다 많이 하락하게 되면 한 달 정도 지수는 하락했었고 마이너스 3% 발생이 여러 번 발생할 경우 지수는 더 많이 하락했었고 지수가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했었던 리세션도 확인이 됩니다. 작년부터 나스닥 지수를 살펴보시면 마이너스 3%보다 많이 하락하면서 지수는 계속 하락한 걸 확인 가능하실 수 있으며
올해는 마이너스 3% 이상 하락이 없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에 2022년 12월 15일 마이너스 3.23% 하락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투자 주체들이 올해 들어서는 하락이 큰 경우는 매수세의 영향으로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현재 미국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방향으로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원리 원화 강세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쪽 투자 늘리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4월 같은 경우 미국 달러 가치 하락보다 원화 가치 하락폭이 더 컸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금이 줄어드는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든 지표 중에 환율이 가장 많은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환율은 자국 내의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특히 수출 관련된 부분, 그리고 투기 세력 등으로 인해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미국 중국의 패권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대만을 둘러싼 리스크, 중동 국가와 남미 국가들의 정치적 변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시장은 코스닥이 코스피에 1 기준 거래 대금이 많은 경우가 많았고 지수도 코스닥이 더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세계 시장에서도 상승률이 높은 시장이었습니다. 4월부터는 코스피 쪽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지수도 같이 많이 상승했으면 대형주들도 같이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외국인 수급이나 코스닥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5월부터는 전부 10조 미만으로 거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시가 상승하면 좋겠지만 증시에 큰 모멘텀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11월부터 4월 말까지는 세계 대부분의 증시 시장이 상승이 많았으면 5월부터 10월까지는 하락이 많았습니다. 셀인 메이랑 격언처럼 5월 말까지 지수의 변동을 보면서 안정적인 투자 매매가 요구됩니다. 이럴 때는 단타 위주의 매매나 현금 비중 확대, 기대 수익은 낮게 가져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이상 국장도 큰 상승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도 블루칩 위주의 시가총액 10위 안에 몇 개 종목만 신고 근처까지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예측이 횡보나 하락 쪽을 보고 있기에 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모두 성투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